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어패류와 벌레에 관련되는 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맨 처음 보실 글자가 물고기 어자입니다. 이 물고기 어자의 그 상형 문자를 보면 그 물고기의 옆모습입니다. 요 어자의 제일 윗부분이 뭐 머리 부분이고 제일 아래 부분이 그 지느러미가 되겠죠. 그래서 물고기와 관련되는 글자에는 다 물고기 어자가 들어갑니다. 이 고기 잡을 어자를 보면 그 물수변에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입니다. 우리가 어부, 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 그러는데 이때 물고기 어자를 쓰면 안 되고 고기 잡을 어자를 써야 됩니다. 그럼 이제 미꾸라지 추자는 물고기에 가을 추자가 들어있는데요. 주로 그 미꾸라지를 가을에 잡기 때문에 아마 가을 추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뭐 추어탕 잘 아시죠? 뭐 미꾸라지로 만든 그 국이죠. 예, 추어탕에 그 미꾸라지 추자가 들어갑니다. 그럼 이제 청어 청자는 그 물고기에 이제 풀을 청자가 있는데요. 그 청어는 그 등푸른 생선입니다. 그래서 푸르다 해서 풀을 청자 들어갔고요. 고래경자는 물고기 자에 서울경자 들었습니다. 서울경자는 원래 그 큰 기와집입니다. 고래등처럼 큰 기와집이라고 보면 되죠. 그래서 그런 큰 기와집이 이 서울에 많다 해가지고 서울경자가 된 겁니다. 그래서 또 그런 그 큰 기와집 같은 그런 물고기가 바로 고래다. 또 이런 뜻으로 또 고래경자를 만들었습니다. 그 포경선, 고래 잡는 배를 포경선이라고 그러죠. 그리고 그 백경이라고 멜빌리전 소설이죠. 그 유명한 흰고래 백경이라는 소설로 또 그 유명하죠. 그 다음 이 조개패자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글자인데요. 이 조개패자는 만호조개의 모습입니다. 만호조개는 중국 남부나 인도양에서 나는 조개로 그 단단하고 광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 고대 중국에서는 그 화폐로 쓰인 조개인데요. 요거 지금 요게 그 조개 패자의 그 원모습입니다. 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 모양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개 패자에 여러 가로획이 들어가 있죠. 한자를 만든 상나라 사람들이 그 중국 최초로 장사를 했습니다. 이전에는 주로 농사만 짓던가 아니면 뭐 사냥만 했는데 최초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고 물건을 또 다른 사람하고 교환하고 장사를 했는데요. 그래서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는 상인이죠. 상나라 상자에다가 그 사람인 줄 알죠. 상인인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했대 가지고 그 상인들은 장사를 한다 이런 뜻도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상자가 보면 원래 상나라 상자인데 헤아릴 상자 뭐 어떤 뭐 돈이나 물건을 헤아린다 해가지고 헤아릴 상자로 사용됩니다.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장사를 하면서 이 만호조개를 가지고 그 화폐로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글자는 모두 조개패자가 들어갑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전부 돈하고 관련된 글자들입니다. 굉장히 많은데 이 조개패자는 이거 외에도 들어가는 글자 굉장히 많은데 이 조개패자만 제대로 알아도 한자를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하나씩 알아봅시다. 재물제자는 조개패자에다 제주제자를 합친 겁니다. 예. 재물화자, 재화, 화폐 할 때 그 재화 화폐 그 화자는 될 화자가 또 추가되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재물자자, 자본, 자산 할 때 그 자자는 버금차자가 합쳐졌습니다. 조개패자에. 그 다음에 그 세낼 세자, 세금 뭐 전세한다, 뭐 세낸다, 뭐 빌린다 이런 뜻의 그 세자는 대세자가 들어갔습니다. 빌 임자, 우리가 임차한다, 임대한다. 그때는 맡길 임자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 빌릴 대자, 대출한다, 예, 또 임대한다 들어가죠. 이때 대신할 대자가 들어갑니다. 그럼 이제 판자, 판매한다, 뭐 판촉 행사를 한다 할 때 그 판자는 되돌릴 반자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살구자, 구매한다, 예, 쌀구자가 들어갔습니다. 이게 또 무역한다, 무역할 무자, 토끼 묘자가 그 무자로 발음이 좀 변했습니다. 그 다음 그 가난하다, 뭐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뜻이죠. 나눌 분자, 뭐 돈을 여러 사람이 나누니까 가난하다, 뭐 이런 뜻 되겠죠. 그래서 그 가난할 빈자, 빈부의 격차가 뭐 크다 이런 말이 들어가죠. 그럼 이제 도박도자, 예, 조개패자도 사람 자자가 들었습니다. 사람 자자가 자자가 발음이 몇 번 변천해가지고 도자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천할 천자, 예, 뭐 돈이 없으면 옛날에 다 천하다 생각한 거죠. 뭐 지금도 보면 거의 뭐 그런 상황이 되었죠. 지금 현대사회도 와가지고. 그래서 조개패자에 뭐 도적전자가 들어가서 그 천할 천자가 되었습니다. 어쨌든 이 외에도 조개패자 들어가는 글자는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한테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글자 중에서 거의 경제 용어에는 이 하여튼 조개패자가 거의 다 들어간다 보면 틀림없습니다.
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벌레 충자입니다. 이 벌레 충자는 그 벌레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고 생각이 쉬운데요.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여기 그 각골 문자를 보면 그 뱀의 모습입니다. 뱀의 모습. 지난번에 그 뱀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뱀사자는 또 그것은 또 뱀의 모습이 아니고 그 태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. 그 벌레 충자는 그 뱀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짐승과 물고기와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지칭하는 글자에 벌레 충자 들어갑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뭐 곤충, 예, 나비나 벌 같은 거, 파충류, 뱀, 개구리, 자라, 그럼 이제 각각류, 새우, 연체동물, 조개, 달팽이 이런 것을 지칭하는 모든 글자에는 이 벌레 충자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고대 중국에서는 그 과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 어떤 뭐 생물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뭐 제대로 뭐 안 돼 있겠죠, 당연히.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벌레 충자는 짐승, 물고기, 새를 제한 모든 것에 무조건 다 벌레 충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벌레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런 곤충벌레가 아니라 그냥 모든 그 이상한 생물들을 다 통칭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. 그래서 벌레 충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좀 살펴보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그 고사성어를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. 먼저 호접지몽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나비의 꿈이라는 뜻이죠. 나비 호자, 나비 접자입니다. 이 보면 나비호, 나비접, 나비 접자인데 호접, 나비의 꿈이라는 그런 뜻인데요. 그 장자를 읽어보면 그 나비가 된 장자가 그 주인공이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꿨는데 꿈을 깬 뒤에 자기가 나비가 된 건지 혹은 나비가 꿈을 꾸면서 자기가 된 건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장자가.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. 이 뭐 호접지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화 매트릭스 1의 그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 환상 속에서 사는 삶이 진짜 삶 같고, 실제 인간들은 다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항상 잠만 자가지고 그러면서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실제로 그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 호접지몽이라고 하는 장자의 이야기를 보고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. 두 번째 볼 그 고사성어가 당랑거철. 예. 그 당랑은 그 사마귀 당자, 사마귀 랑자입니다. 이제 보시면 사마귀 당자, 사마귀 랑자. 그래서 벌레 충자에다가 집당자와 사내 랑자를 각각 합쳐가지고 사마귀 당, 사마귀 랑. 사마귀가 그 막을 걷자입니다. 철은 수레바퀴, 예, 수레바퀴를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. 그 뭐 수레를 막는다. 제나라 장공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그 일에서 나온 말입니다. 그래서 그 미약한 말로 재분수도 모르고 덤벼드는 무모한 짓을 가리키는 겁니다. 우리 속담에 그 하루 강아지 법문수를 모른다는 뭐 그런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당랑. 예. 그 다음에 그 형설지공이라는 게 있죠. 그 반딧불의 눈과 반딧불과 눈의 공이라는 뜻입니다. 그 반딧불 형자, 눈설자의 공이다. 그 옛날 고사성어에 그 등잔에 설 기름이 없어가지고 반딧불과 눈에 반사되는 달빛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벼슬에 오른 진나라 송강하고 차윤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.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는 걸 일컫는 걸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. 형설지공. 예. 그래서 이 형자가 보면 개똥벌레 형자, 반딧불 형자인데요. 그 벌레 충자에다가 등불 형자를 합쳐놓은 겁니다. 뭐 당연히 그 개똥벌레 꽁지 부분에서 그 불이 나니까 등불 형자가 들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와각지쟁. 이 와는 달팽이 와자입니다. 달팽이 와자. 그래서 벌레 충자에다가 입 삐뚤어질 와자가 들어갔는데요. 달팽이 와자. 와각지쟁. 달팽이 뿔각자. 달팽이의 뿔에서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. 다툴 정자죠. 이것도 장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그 두 나라가 싸우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달팽이 뿔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다.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. 결국 강대한 우주 속에 조그만 한 모퉁이에서 싸움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다 이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벌레 충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또 한번 쭉 살펴보면요. 그 벌봉자, 예, 벌레 충자에다가 이끌봉자, 그 곤충이죠. 꿀밀자, 꿀도 곤충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벌레 충자가 됩니다. 벌레 충자에다가 편안할 밀자가 추가된 글자입니다. 그럼 이제 누에 잠자, 누에. 뭐 누에도 마찬가지로 뭐 곤충이죠. 예. 벌레 충자에다가 벌레 충자 두 개에다가 일찍 잠자가 일찍 참자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우리가 뭐 잠실 뭐 누에를 기르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 잠실역 있죠.
송파구에 있는 잠실, 그것도 그 누에 잠자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뱀사자, 예, 뱀사자도 벌레 충자에다가 뱀사자를 합친 겁니다. 사족이라는 말이 사용되죠. 쓸데없는 일을 사족이라고 그러죠. 이제 새우하자, 예, 벌레 충자에다가 빌릴 가자가 합쳐진 겁니다. 예, 큰 새우를 대하라 그러죠. 이제 조개합자, 벌레 충자에다가 합할 합자가 합쳐진 겁니다. 그 조개의 그 두 개의 껍질이 탁 합쳐진다 해가지고 아마 합할 합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하고 벌레 먹을 식자, 예, 벌레 충자에다가 먹을 식자 들어갑니다.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을 할 때 그 식자가 벌레 먹을 식자입니다. 벌레가 나무 이파리를 뭐 갉아먹듯이 해나 달을 갉아먹는다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숨을 집자, 그 벌레 충자와 잡을 집자가 들어갑니다. 이 뭐 잡을 집자는 좀 뭐 다시 설명을 하면 요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형상 앞에 여기 앞쪽이 그 삭고라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수갑에 해당되는 겁니다. 사람이 그 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있는 형상의 그 상형인데요. 그래서 그 벌레가 이 딱 잡혀가지고 그 땅속에 숨어 있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경칩이면 그 땅속에 숨어 있는 그 벌레나 짐승들이 그 땅 밖으로 나온다는 그 봄의 한 절기죠. 예. 그럼 이제 칩거한다. 예. 숨어가지고 조용히 지내는 걸 칩거한다 그러죠. 예. 숨을 칩자입니다. 예. 이상으로 그 어패류와 벌레 관련된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